오케이, 챕터 9 관계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은요. 자, 위에 이 정리된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앞에 명사가 있게 되면 오케이, 자 WH나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명사가 있을 때 WH나 대시 나온다. 그럼 이 명사를 뭐한다? 수식한다라고 그랬고요. 이 WH나 대신 자기만의 뭐를 가진다? 동사를 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이 앞명사를 수식하는 결국 형용사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형용사절은 결국 앞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사절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명사가 있고요. 명사 다음에 WH나 대시 나옵니다. 그럼 얘네는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면서 앞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절이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사절 이꼴 형용사절, 관계사절 이꼴 형용사절이다 라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사절은요. 좀 넓게 보면 좀 더 크게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네. 자, 관계 대명사절이 있고요. 관계 부사절이 있고요. 관계 형용사절이 있어요. 자, 영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명사 수식입니다. 항상 명사 수식이고요. 항상 명사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아실 것은 일단은 관계라는 말은 명사 수식이다가 됩니다. 이것은 관계사의 기능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두실 것은 관계사 속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관계사 속에는요. 모든 관계사 속엔 접속사가 있고요. 모든 관계사 속엔 접속사, 모든 관계사 속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계사 이꼴 접속사, 관계사 이꼴 접속사, 관계사 이꼴 접속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접속사는 늘 뭐를 가지죠? 자기만의 동사를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 이꼴 접속사. 그래서 자 관계사도 자기만의 뭐를 가진다? 동사를 가집니다. 다시 한번 접속사는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고요. 접속사는 자기만의 동사를 가져요. 그래서 결국 관계사 이꼴 접속사, 관계사 이꼴 접속사, 관계사 이꼴 접속사. 결국 관계사가 결국 접속사. 사실 관계사 속에 접속사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계사도 자기만의 뭐를 가진다? 동사를 가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계사들도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접속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는 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관계대명사는요. 두 개가 합해져서 된 건데 즉 관계사 이꼴 접속사고요. 대명사는 명사인 거죠, 결국. 그래서 접속사 명사를 합하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알겠죠? 접속사 명사를 합하면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속에는 접속사 명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접속사 명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으니 동사를 가지는 거고요. 이 명사는 뒷문장의 명사인 거예요. 뒷문장의 명사인 겁니다. 자, 일단 개념만 잡습니다. 자, 관계부사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 부사를 합해서 자, 관계부사가 된 겁니다.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관계 형용사는 접속사와 오케이. 이게 형용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케이. 형용사가 합해져서 오케이. 관계 형용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관계 형용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기 명사를 합한 것이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관계대명사들이 되는데요. 자, 관계대명사는 자, 접속사 명사, 접속사와 명사를 합한 것이고요. 접속사 명사를 합한 것이 who, which 대시된 거고요. 또 접속사 명사 합한 것이 whom, which 대시된 거고요. 접속사다기 명사를 합한 것이 whose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시 관계사 속에는 접속사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동사를 가진다, 자기의 동사를 가진다, 자기의 동사를 가진다가 되고요. 그런데 이 속에 숨어있는 명사잖아요. 명사들 있죠? 이 명사는요. 뒷문장의 일부가 돼요. 이 명사는 뒷문장의 일부가 됩니다.
뒷문장에 다시 한번 갈게요. 관계사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명사를 만다 수식하는 기능이다. 명사 수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고요. 근데 이 속에는 접속사가 있어. 그래서 자기만의 뭐를 가지게 돼 있어? 동사를 가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명사는 앞문장의 명사가 아니라 바로 뒷문장의 명사란 얘기죠. 뒷문장의 명사란 거예요. 자, 뒷문장의 명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뒷문장에 있어야 될 명사가 여기 숨어 있고요. 뒷문장에 있어야 될 명사가 여기 숨어 있고요. 자, 뒷문장에 있어야 될 명사가 여기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해요. 여기서 보시면 명사 후의 시대 동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가 나오죠? 동사 앞에 얘가 뭐란 얘기죠? 주어란 얘기예요. 항상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 붙어 있죠. 자, 동사 앞에 얘는 주어입니다. 주어를 뭐라 그런다? 주격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수식하니까 뭐다? 관계라 그랬고요. 자, 대명사 이 who which that은 이 속에 명사가 있는데 바로 이 명사는 앞에 명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 명사가 있다. who which that이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명사가 뒷문장에 뭐란 얘기죠? 주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who which that은요. 자, 이 속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동사의 뭐다?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속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주어가 된다. 뒷문장의 주어, 뒷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뒷문장의 주어가 되니 뒤에 뭐가 나올까요?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격,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다시 한번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이고요. 수식이니까 관계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앞에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명사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명사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명사가 똑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자, 후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명사가 사람이면은 후를 쓸 수 있고요. 또 수식받는 앞에 명사가 사물이면은 which를 쓸 수 있고요. 대시라는 것은 사람, 사물 상관없이요. 그냥 이거예요 라는 지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대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혹시나 모르셔도 일단 따라오고요. 오케이.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움 받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 구조에서 보시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명사 whom which that 주어동사, 명사 whom which that 주어동사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얘네는 명사란 얘기죠. 얘가 바로 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명사가 뒷문장이 뭐란 얘기죠? 목적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명사, 이 속에 명사가 있는데요. 이 명사가 바로 뒷문장에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목적격이고요. 뒷문장의 목적어입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아니에요. 자, 뒷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수식이니까 관계고요. 이 앞명사 대신하니까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되고요. 자, 목적어니까 목적격이고요. 수식이니까 관계고요. 자, 바로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같은 것을 쓸 때 뒤에를 대명사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 뒤에는 대명사.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앞명사와 뒷명사가 똑같다. 얘는 앞에 있으니까 선행사고 뒤에 있으니까 대신하니까 대명사다. 라고 붙여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자, 당연히 뒤가 불완전하겠죠. 이 부분은 불완전하겠죠. 뭐가 빠져있으니까?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그리고 이 명사가 사람이면은 whom을 쓸 수 있고요. 또 사물이면은 which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that은 이거예요 라는 지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that은 다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자, 일단은 who는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것만 여기선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보겠습니다. 자, 관계부사는요. 접속사와 부사가 합해져서 관계부사가 된 거예요.
자, 접속사니까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인데요. 얘네가 관계부사입니다. 근데 이 속에 접속사가 있으니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는데, 자, 근데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 부사가 들어있죠? 근데 이 부사는 앞문장의 부사입니까? 뒷문장의 부사입니까? 뒷문장의 부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늘 뭐하다?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얘는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는요, 사실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수식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관계부사라고 하게 됩니다. 알겠죠? 관계부사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관계부사, 부사는 부사일 뿐이지 주격부사, 목적격부사, 소유격부사 이런 게 없어요. 자, 명사만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을 가지거든요. 그죠? 명사만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명사가 또 다른 명사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생겨나는 것이고 관계부사는 뭐 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부사는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다? 자, 시간과 장소와 이유는 부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얘는 수식이다. 안명사. 그럼 뭐죠? 관계부사다. 그죠? 얘네가 부사고 관계부사. 수식하는 관계 있으면 무조건 관계라는 말이 붙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근데 굳이 하자면 결국 when과 where가 why도 얘를 대신해주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명사가 되면은 when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나오면은 where를 쓸 수 있고요. the reason이라는 이유가 나오면은 뭐를 쓸 수 있다? why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관계 형용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소개만 시켜드린 거고요. 자, 아마 관계대명사를 좀 들어보신 분이라면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실 거고요. 나 관계대명사 처음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관계대명사 이론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으시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욕심을 낼게요. 만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자, 명사가 있고요. 자, 자, 우리가 위치를 갈게요. 위치 어차피 잘 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명사 다음에 위치가 나면 얘는 뭐다? 명사 수식이죠.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쵸? 불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했어요. 명사 위치 불완전, 명사 위치 불완전, 명사 위치 불완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요. 일단은 위치가 나오면 일단 명사 수식은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앞에 만약에 뭐가 써버린다? 전치사가 온다면. 참고로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잖아요. 관계대명사가 되죠.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명사 위치 동사, 명사 위치 주어 동사, 얘가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전치사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결론은 있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도 뭐니까? 명사니까. 우리 명사 앞에는 늘 뭐를 쓸 수 있죠? 전치사 쓸 수 있죠. 예, 그래서 자, 위치 앞에 전치사 쓸 수 있습니다. 단 전치사를 쓰게 되면 뒷문장은 이 뒷부분은 뭐한 구조가 된다? 예,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뒷부분이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때는 자, 명사일지 불완전, 명사일지 불완전, 명사일지 불완전이고요. 전치사 위치 다음은 뒤가 뭐한 구조가 된다?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에 나올 때는 자, 얘가 나오는 구조가 명사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완전한 구조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밑줄은 바로 여기 있게 됩니다. 밑줄은 여기 있게 되고 이것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연관시켜서 하나 또 정리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자, 이건 정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the way 다음에 how를 씁니까? 안 씁니까? 오케이? 뭐만한 방법이라고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은 WH와 대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how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WH는 오케이, sorry. 자, 좀 더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WH나 that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으나 how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the way는 수식을 받을 때 the way how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항상 문법은 얘만 가진 독특한 건 시험에 나와요. 이제 얘만 뭔가 독특한 것은 시험에 나오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걸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the way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앞에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자, 뒤에서도 또 정리가 될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관계 대명사 부분을 들어가서요. 자, 정리 들어가서 관계 대명사란이 됩니다.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란 무엇과 무엇을 합한 것이다. 접속사 명사를 합한 것이다. 그래서 관계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명사 수식이다. 형용사절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얘는 접속사를 대신한다. 접속사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송합니다. 자기만의 무엇을 가지게 돼 있다. 동사를 가지게 돼 있다. 이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란 것은 결국 접속 대명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접속 대명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명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속에 접속사가 있으니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접속사는 두 문장 연결, 두 동사 연결 시키고요. 그리고 이 명사는 뭐다? 뒷문장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또 뒷문장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뒷문장의 소유격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명사가 뒷문장의 주어가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대명사가 목적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명사가 뒷문장의 소유격이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이 되겠죠. 여기서 굳이 정리해보자면은, 자, 얘네들 다음에는, 그죠? 어차피 정리가 되긴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명사 다음에 whom, who, which, that. 오케이. 자, 얘네가 주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바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목적격을 먼저 보시면 자, 명사 다음에 whom과 which와 대시 되는데요. 이것이 뒷문장의 목적어가 되니까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타동사로 끝나도 되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로 끝나도 전치사도 뭐를 가진다?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얘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신 명사.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여러 번 공부하시던 분의 경우에는 정리되는 느낌이 드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좀 들어두십시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who's일 때고 자, 이때 who's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 뒷문장의 소유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격은 늘 명사 수식하기 때문에 명사가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뒷문장은 소유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D가 완전한 구조, 완전한 문장을 취하게 됩니다.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수식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앞으로 설명이 될 거지만 대략 개괄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who, which, that 동사, 명사 who, which, that 동사, 명사 who, which, that 동사다. 그래서 주격이기 때문에 자, 동사 앞에 주격이 오는 거다. 자, 목적격은요. 얘가 뒷문장의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고 전치사도 목적어를 가진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격은요.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인데 자, 소유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뒤가 뭐한 구조?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만 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어려웠다면 새롭게 들으면 되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를 보시면 자, 일단 두 번째 요 문장 먼저 보실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이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The book provides me with a lot of information. 그 책은 제공합니다. 나에게 많은 정보를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서 이제 한 문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 문장은요, 가능하면 짧은 걸 좋아해요. 짧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면, 자,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면 여기 공통된 명사가 있죠. 뭐와 뭐가 있습니까? The book이 같은 명사예요. 해석해서 보시면 이것이 그 책인데요. 바로 그 책이 제공해요 나에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자, 공통된 명사가 있어요. 자,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영어는 같은 단어 반복이 싫기 때문에 이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이렇게 이거 그냥 대명사로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이때 and와 더북을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d와 더북을 합해서 그죠? 어떤 단어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즉 접속사 명사를 합하죠. 접속사 명사를 합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예, 접속사를 명사를 합하는 순간 관계대 명사가 된다 그랬죠. 그죠? 접속사 명사를 합하면 관계대 명사가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관계 이걸 대명사로 바꿔줍니다. 자, 접속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죠? 접속 대명사, 관계 대명사. 같은 겁니다. 예. 근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죠? 그럼 동사 앞에 얘는 뭐였을까요? 주어죠? 그럼 이걸 무슨 격 관계대명사로? 예,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다? who하고 which하고 that이 있어요. 이게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the book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그러면 who, which, that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데 이 중에 사물을 대신할 수 있는 명사는 who는 안 되고요. 뭐와 뭐가 사물을 대신할 수 있다? which와 that이 사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로 이 and the book을 뭐로 바꿀 수 있다?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접속사와 명사 합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대명사로 처리하겠다. 대명사 하겠다. 그리고 접속사랑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들겠다.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 접속대명사 이걸 합해 준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동사 앞에 있는 거 얘가 주어였구나.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이 있는데 자, 이 명사가 바로 결국 얘랑 똑같은 건데요. 이 명사 바로 얘랑 똑같아서 대명사로 바꿔준 건데 자, 이것이 바로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나 that으로 바꿔줄 수 있었다라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의 문장을 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문장입니다. 자, this is the book까지 똑같고요. 자, and the book을 뭘로 바꿨다? that 또는 which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죠? which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같습니다. provides me with a lot of information이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this is the book라는 문장이고요. 이것은 그 책인데 결국 the book에 대한 설명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명사 다음에 WH나 that이 나오면 수식이다.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네. 해석하면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나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라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죠? 이것은 나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동사 앞에 있는 주격, 수식하는 관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 that 속에 뭐가 숨어 있죠? 그리고 and the book이 있죠. 그래서 that은 the book을 대신하는 뭐가 된 거다? 대명사가 된 거란 얘기죠.
그죠? 얘는 결국 대명사입니다. 그죠? 대명사죠. 다시 한번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이고요. 수식이니까 관계고요. 결국 이 얘가 더 북을 대신해주고 있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같은 단어 반복 싫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대명사로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드러나니까. 그죠? 여기 드러나니까 제가 이걸 대명사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떤 책에는 더 북과 대시 똑같은 단어다. 앞에 있다고 해서 선행사, 우리 선행사란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다고 해서 선행사고요. 뒤에는 얘가 대시 더북을 대신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다? 대명사라고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명사가 나오고요. 네,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가 나오고 who, which, that 동사, who, which, that 동사, who, which, that 동사다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맞나요? 예,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결국 사람이면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요.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면은 who나 that을 쓸 수 있고요. 사물을 대신하면은 which나 that을 쓸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 명사가 사람일 때는 who 쓸 수 있고요. 또 앞에 명사가 사물일 때는 which 쓸 수 있고요. 이게 어느 것이니까요. 대신 지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라는 지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who나 which나 that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포인트가 되시겠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여러분 우리가 provide의 주어는 원래는 어느 거죠? 바로 얘죠. 그죠? 얘가 주어입니다. 이 속에 뭐가 결국 이 속에 and와 더북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provide의 주어는 원래는 얘가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더북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자, provide의 주어는 더북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 이 수식받는 명사와 나머지를 합해주면은 이것이 뭐 한 문장이 된다? 예,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합해주면 완전한 문장이. 합해주면. 오케이? 그런데 이 뒤만 보면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겠죠? 당연히 불완전하겠죠. 그죠? 불완전할 거예요. 왜죠? 결국 대시 주어인데 주어를 빼고 버는 거니까 뒤는 뭐하죠? 당연히 불완전한 거죠. 주어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원래 주어는 여기 숨어 있는데 결국 주어가 얘랑 같다. 그러니까 수식받는 명사와 나머지를 연결하면 뭐 한 문장이 된다? 결국 완전한 문장이 된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오케이.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who, which, that 동사, 명사 who, which, that 동사가 돼요. 즉, 이 부분이 동사고 얘가 주어다라는 기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동사 부분을 물어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예, 동사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 그러한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자,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그러면 왜 두 번째가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명사 다음에 뭐 WH나 아니면 뭐 who, which, that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안명사 수식이다. 를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또는 명사 다음에 WH나 that이 나오면은 얘가 안명사를 뭐 한다? 수식한다.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뭘 잘 모르냐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이것이 동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주격이란 건 주어라는 거잖아요. 주어 다음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 동사를 이상한 형태를 바꿔놔도 해석은 대충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너가 구문 분석, 문장 파악을 하고 있느냐, 관계대명사를 아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동사 부분을 상당히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자, 먼저 이렇게 확인 좀 할게요. 요거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who, which 선택하는 거 가볼게요. 자, we visited a building which has been famous for its unique design.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오케이, sorry. 그리고 자, 명사 다음에 WH가 나와서 수식 구조가 됐습니다. 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뭐다? 주격,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명사와 참고로 빌딩의 사물이니까 which와 that을 써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항상 이 빌딩, 수식받는 명사와 나머지를 연결하면 뭐한 문장이 된다? 예, 완전한 문장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읽어보시면은 원래 2개 문장이 만난 겁니다. 그죠? 자, 동사가 2개니까 원래 2개 문장이 만난 거죠. 하나는 We visited a building. 우리가 하나의 빌딩을 방문했고요. A building has been famous for its unique design. 이란 2개 문장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빌딩은 아주 유명합니다. 뭐 때문에?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는 결국 몇 개 문장이 만나서 지금처럼 2개 문장이 이렇게 순수한 2개 문장이 만나서 하나의 문장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된 것이다. 참고하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에서는 어디를 물어본다? 이 2번의 부분을 물어본다 그랬어요. 즉 동사를 묻는다는 얘기죠. 항상 동사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형태를 물어봅니다. 동사 형태를 물어봐요. 동사는 항상 동사 형태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동사 형태를 물어보는데 동사 형태, 동사 자리에 뭐만? ing만 들어가면 안 되죠. ing는 절대로 혼자서 동사가 못 됩니다. 이게 동사가 되자면 be ing가 되면은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렇게 동사 ing 이런 것만 많이 넣어두고요. 가끔은 이런 걸 뭐 투부정사를 동사 자리에 넣어둘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동사 형태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동사 포인트 여기 좀 정리하면 동사 형태를 물어보게 되고요. 동사 형태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동사는 뭐가 포인트냐면 수, 태, 시제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내용성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시제는 좀 덜 나와요. 근데 수와 태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 동사의 술지와 능동과 수동이 잘 나온다는 얘기고 때로는 어떻게 해버리기도 한다? 아예 동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 삭제, 그죠? 동사 삭제 이런 유형도 있더라라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시면요. We visited a building which had been famous for its unique design이 되는데 자, building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자, which부터 나머지 수식이라는 건 알고 있고 또 building이 있고요. which부터 문장 끝까지 수식이다를 알 수 있고요. building이 있고요. which부터 문장 끝까지 수식이다라는 것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이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해석상은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 해석을 막 만들어 잘 해내시거든요. 근데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 자, which 다음에 동사. 예. have 해죠. 항상 현재는 뭘 확인하라? 수일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building이 단수이기 때문에요.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맞아요? has가 맞아요? has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수일치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We visited a building which being famous for its unique design. 자, which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뒤로 봐도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동사를 가져야 되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줄이 쳐져 있죠? 자, 이것은 동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ing가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오케이, 뭐 was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has been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됐고요. 자, 오케이. 그리고 뭐 is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is 해도 상관이 없겠죠. 단수 동사가 되면 되겠다. 왜냐하면 building이 바로 주어가 되니까가 되죠. 자,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해석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빌딩을 방문했다. 이렇게 돼요. 네, 해석상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자, 결국은 뭐가 유명하다? 빌딩이 유명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빌딩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구나. 동사 단수 동사니까 is라던가 또는 was라던가 아니면 현재 완료라면 has been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항상 주격관계대명사는 명사 후 위시 대 동사가 된다. 이 동사 부분을 참 잘 물어본다. 그래서 올바른 동사 형태를 물어보고요. 자, 올바른 동사 형태 그리고 수태시를 물어본다. 오케이. 특히나 수가 잘 나옵니다. 물론 태도 나오긴 합니다. 수가 더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빌딩의 단수이므로 단수 동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삭제하는 것. 지금처럼 동사를 아예 없애버린 것은요.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나오게 되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문제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자 수일치를 맞추는 첫 번째 포인트와 그리고 바로 올바른 동사 형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명사 호흡을 칠 때 동사할 때 얘가 뒤 동사의 주어죠. 예, 그런데 세 번째 포인트를 가시게 되면 주어를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 중보. 이게 뭐냐면 자, 명사와 나머지를 연결하면 뭐 한 문장이 된다?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자, 주격관계대명사 뒷부분은 동사부터 나기 때문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자, 앞에 수식받는 명사와 합해졌을 때 그때 뭐 해진다? 완전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3번 보시면요. 이겁니다. We visited a building. 우리가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요. 위치가 있으니까 일단 수식은 한번 해줘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뒤를 보니까 자, 얘가 주어고요. has been이 동사고요. famous가 보호예요. 예, 문장이 완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관계대명사는요. 뒤가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보호가 나오니 완전한 거죠. 틀린 겁니다. 해석해 보시면은 빌딩이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유명한 것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주어가 빠져야 되겠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는 뒷문장 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a building, 하나의 빌딩은요. has been famous for its unique design 이라고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완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 중복은 좀 덜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케이. 자, 일단 주격관계대명사는 어떤 명사 후 위시대 동사다. 첫 번째, 자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who, which 대수 선택하라. 두 번째는 동사 부분을 정말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올바른 동사 형태인가, 수태시, 특히나 수, 그 다음에 태를 묻고 가끔은 삭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나오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오케이.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이루어진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I think, I suppose, I believe, I find, I imagine, I know, I say, I'm sure, I'm afraid, I do know. 자,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특히 think, believe, suppose는 대조 동사를 목적절로 취하는 뭐가 된다? 삼형식 동사가 된다 그랬고 이 삼형식 동사 수동태는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It is thought, it is thought, 뭐 대조 동사라던가 자, 아니면은 주어 be, thought 자, 투부정사다. 이거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동사 다음에 이렇게 가주어, 진주 형태가 되고 구체적인 단어가 주어가 되면은 수동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는 언제 나왔죠? 오케이. 의문사가 앞에 나가고요.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suppose, 그죠?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suppose, told you라고 하면서 오케이. 우리 의문사절하면서 Do you think, do you believe, do you suppose 이런 단어들이 동사가 들어가면 의문사를 앞에 꺼내라. 그리고 얘네들을 삽입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who가 되는지 whom이 되는지는 어디를 봐라? 뒤를 봐라. 뒤에 동사가 나면 whom이 아니라 뭐가 맞다? who가 맞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제가 믿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요. 오케이. 제가 확신키로는 아무래도요. 당신이 알다시피요. 라고 하면서 그냥 없어도 되는데 끼워서 쓰는 거예요.
우리 실제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케이.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I believe를 버리시고요. 그냥 봅니다. He is the man. 그는 어떤 사람이다. 자, 사람에 대한 설명 who로 하고 있고요. who 다음에는 항상 동사죠. 그래서 됐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자,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주격관계 대명사 비동사 사이에 I think. 항상 삽입은 주어 동사 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다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as you know도 결국 주어 동사가 있어요. 다 주어 동사 세트로 갑니다. 주어만 들어간다거나 동사만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어 혼자 못 들어가고 동사 혼자 못 들어가고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 그래서 I think. 그래서 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때 어떤 공식을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명사 다음에요. 오케이? who, which, that. 주격관계 대명사 다음에 조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이 구조가 되면 앞에 조동사 뭐가 된다? 삽입이다 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 뒤에 동사를 보시고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가 맞아.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다가 뭘 하면 안 된다? whom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 바로 뒤에 동사가 오케이. 아직 안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가볼까요? 자, 근데 whom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를 해야 되네요. 자, whom을 미리 좀 소개시켜 드리면 whom은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 쓸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수식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whom은요. 뒷문장의 목적어가 돼요. 뒷문장의 목적어.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오케이? 자, 바로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 보세요. 자, 여기에 후를 쓸래, 홈을 쓸래 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써야 되겠네요. 여기에 너가 후를 쓸래, 홈을 쓸래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조? 주어 동사 동사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좀 주어 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주어 동사 삽입이네. 동사네가 후야. 이렇게 가지 못하는 분은 주어 동사 나왔네. 그럼 whom인데 주어 동사 나왔네. whom인데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명사 whom 주어 동사의 형태인데 지금처럼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동사 삽입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보고 whom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보고 whom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되면 앞에 조동사는 삽입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who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 포인트가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자, he is the man whom. the man이고요. whom입니다. whom은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 없어야 돼요. 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이때 주어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 조동사,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동사를 모르고 I believe, whom 다음에 조동사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버리시고 이 is란 걸 보시고 틀렸다. 예, 틀렸다를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he is the man whom I believe to be honest. 자, 여기서 the man이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사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시면 자, 주어 동사 동사 구조가 아니죠? 아니에요. to be는 동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자, 얘가 I가 주어가 되고요. believe가 동사가 되고요. 이게 목적어 빠졌어요. 바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삽입을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목은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이루어진 삽입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도 되긴, 오케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목적격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이 첫 번째 요 공식을 정리해 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러면 주격 관계되면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예문입니다. A serial number which is listed on the registration card will be provided to new employees. 자, 주어가 serial number가 되고요. 그 다음에 WH 수식이 시작됩니다. 오케이, 수식이 시작이 되고요. 자, 얘는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고요. 두 번째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갈아주고 수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전체 주어는 얘가 되고요. 전체 동사는 얘가 되죠. 그래서 1년 번호가 serial number가 will be provided 제공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직원들에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부분은 일단은 사물이니까 위치 좋고요. 단수니까 is 좋아요. 단수 동사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동사도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등록 카드에 listed 기록되어 있는 그런 1년 번호가 제공될 것이다. 새로운 직원들에게 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요걸요. 좀 문장을 좀 바꿀게요. 이것을 자, is라고 한번 해볼게요. is. 그리고 어떻게 문장을 알아두면 좋냐면 명사가 나오고요. who, which 대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동사가 나와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나올 텐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주어는 같은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이 동사와 이 동사의 주어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같은 겁니다. 왜? 자, 얘가 전체 주어고 얘가 전체 동사죠. 그런데 얘의 주어는 원래는 여기 있는데 뭘로 보면 되죠? 얘의 주어는 얘로 보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때 단수 동사가 되면 얘도 단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의 공식을 알고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르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얘가 주어네. 수식, 동사. 그죠? 항상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되면서 상당히 잘 들어가고요. 이것은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주어에 대한 설명. 주어는 중요하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얘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죠? 그럼 얘네는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는 is인데 여기는 뭘로 하고 are 하고 밑줄 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틀린 거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동시에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더 좋은 거는 큰 틀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건 사실 훈련이 필요하겠죠? 문제 풀 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문장을 좀 멀리 보시면서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문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꿀게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쵸? 얘가 주어가 되고요. 자, which가 수식이고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갈아주시면 돼요. 이게 수식이죠. 똑같이 자,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그렇죠? 크게 보세요. 그래서 많은 편의점이 are found 발견되집니다. 이 도시의 여러 코너에서 모든 코너에서. 그리고 어떤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어떤 편의점? carry는 실어 나르다도 있지만 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팔다. 다양한 일상용품을 파는 가게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석은 천천히 했지만 여러분 눈은 이미 이것과 이것에 가 있는 게 좋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요 구조, 그죠? 앞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중간에 주격 관계되면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동사 관계고 이렇게 주어동사 관계다. 한꺼번에 보자. 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볼게요. The number of people that 오케이,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taking part in the survey is 1,000. 이 돼서 the number of people는 사람의 수가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That are taking part in the survey. 자, 이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서는 R이 맞아요. 왜요? survey, 조사에 참여한 것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 근데 전체 주어는 뭐가 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survey에 참가한 사람이죠. 그것의 뭐가 수가가 됩니다. 자, 넘버가 전체 주어죠. 근데 넘버는 단수예요. 동사 뭐가 됐다? is가 된 거죠. 오케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지금 안 보겠습니다. 틀린 문장인데 지금 보지 않겠고요. 자, 오케이. 자, 이때 뒤에도 술 취할 때도 이게 나올 건데요. 미리 좀 정리할게요. 우리가 자, 지금처럼 the number of 다음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게 되면은 who나 which나 that이 나오죠. 그러면 복수 동사를 쓰게 돼요. 왜? 자, 이 동사의 주어는 얘가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전체 주어는 뭐가 되기 때문에 넘버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뭐가 되는 거다? 전체 동사는 단수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동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구조. 그래서 더 넘버 수가 어떠어떠하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더 넘버가 오게 되면요. 동사는 항상 뭐가 됩니까? 단수 동사가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복수명사, 이렇게 복수동사, 이렇게 주어동사가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기억에 남기시기 위해서 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오케이. 결국은 자, 여기서 there are taking part in the survey. 참가하는 것은 누구다? people이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주어는 뭐가 되고 넘버가 되고요. 동산 단수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주격 관계대명사 하셨고요. 우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자, 일단 개념 보시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겠죠? 관계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숨어 있다. 얘는 뭐 하는 것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다? 접속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죠. 자, 관계 이꼴 접속이다. 그리고 얘는 명사를 뭐 하고 있다? 대신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서 뒷문장에 뭐가 된다? 뒷문장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접속사가 있으니 두 문장을 연결한다는 얘기죠. 동사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명사가 뒷문장에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뒷문장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명사가 있고요. 목적격은 whom이 있고요. 자, which가 있고요. that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첫 번째 문제 포인트는 자, 사람이면은 whom을 쓰겠죠. 오케이?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m을 쓰겠죠. 사물이면 뭐를 쓸까요? which를 쓰겠죠. that은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거예요 라는 지시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whom, which, that은 뒷문장에 뭐가 된다는 얘기죠. 뒷문장에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뒤 주어 동사 바로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온다. 전치사도 뭐를 가진다? 목적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것은 바로 whom, which, that이 물론 수식 구조는 그대로 똑같겠고요. whom, which, that이 뒷문장에 뭐가 되죠? 목적어죠. 주어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목적어 중복하면 안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애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뭐 힘을 쓴다거나 오케이? 뭐 댐을 쓴다거나 it을 쓴다거나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어가 어디로 갔죠? 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죠. 목적어가 이 앞으로 간 겁니다. 목적어가 이 앞으로 간 거죠. 우리 목적어 앞으로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수동태일 때도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요. 주어 자리로요. 그리고 우리가 난이 형용사 했죠. is나 hard나
difficult, impossible, 그죠? dangerous, 그죠? 이런 거 할 때도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문장의 앞부분으로 간다 그랬죠. 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있고 제 700제에는 그런 내용들이 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징은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물론 이 동사 부분도 시험에 나와요. 올바른 형태의 동사 써라. 항상 관계대명사는 올바른 동사를 취한다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ing만 들어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오케이, 또는 투부정사 될까 안 될까? 안 된다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명사 whom is 때 주어 동사를 갖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언제 흠수고 언제 위치고 언제 됐을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케이, 이 부분의 동사 형태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조동사 목적어 되는데 목적어를 하나 더 써두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문 볼게요. This is the book and I bought the book at the bookstore. 자, 이것은 그 책이다. 하나의 문장이죠. and 그리고 I bought the book at the bookstore. 얘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합니다. 내가 샀어요. 그 책을 서점에서요. 이게 됩니다. 자, 완전한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공통된 명사가 뭐가 있죠? 이것은 그 책이고요. 내가 그 책 샀어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공통된 명사예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주고 싶어 하죠? 대명사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만 대명사로 바꿔도 돼요. 네, 그런데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접속사와 명사를 합해주자. 그래서 그럼 이름이 뭐가 되죠? 접속사와 접속 대명사가 되죠.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된다? 접속 대명사가 결국은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뒷문장이 뭡니까? 주어입니까? 목적어입니까? 목적어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사물이면은 자, 더보기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는 뭐와 뭐가 있다? which와 that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 which를 해도 되고요. that을 해도 됩니다. 자, 문장 비교해 보시면은 this is the book이 됐고요. 자, 이때 and와 the book을 합해서 that이나 which가 된 거고요. 나머지 I bought at the bookstore는 그대로 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this is the book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나머지가 안명사 수식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어 동사까지 있고요.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디 있죠? 이거죠. 근데 얘랑 뭐랑 똑같죠? 얘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빠져 있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늘 아시죠? 자,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이 수식받는 명사와 나머지를 연결하면 뭐 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식받는 명사는 원래 이 뒷부분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면은 필요한 건 다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가시게 되면 오케이, 자, 목적어 중복에 유의해야 되겠다.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 할 때는 뒤에 목적어 쓰면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인문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you should submit a sample of past work which you have produced가 됩니다. 자, 여기서 the past work라는 명사가 있고요. 나머지 얘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고 있다? 얘가 주어가 되고요. 얘 동사가 됐죠. 만들어내는데 뭐를 만들어낸다? 일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는 문장입니다. 자, 너는 제출해야 된다. 지난 일의 샘플을. 어떤 일이다? 너가 만들어낸 지난 일의 샘플이 되겠죠. 근데 오답은요, 지금 you should submit a sample of past work. 그 명사 다음에 which는 좋아요. 자, 그리고 해석해 보니까 너가 만들어낸 일이 되겠죠. 오케이? 또는 작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목적어 나면 안 되겠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위로 가보시면, 오케이. 자, 이 문장 보시면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The man whom I had lunch with is an actor. 이 됩니다. The man이 주어가 되고요. 그리고 is가 동사가 되고요. 나머지 수식 구조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I가 주어가 되고 had 동사, lunch 목적어 완전해요. 근데 여기 전치사가 붙어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뭐가 된다? The man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치사로 기억하십시오. 전치사로 끝났을 때도 이렇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다. 여기 오케이? 얘가 빠지면 이건 틀린 구조가 돼요.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도 뭐가 된다? 목적격 관계돼. 전치사도 목적어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점심 먹었던 그 남자는 배우다라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The man whom I had lunch with him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whom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하고요. 그럼 전치사로 그냥 끝나 있어야 돼. 그런데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말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막상 실전 문제를 풀면서는 이 문제보다 이 문제를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한 번씩 수시로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게 기본 형태다. 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형태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연관해서 뒤에 정리할 사항을 할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요. 그 내용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오케이. 제가 어디에 쓸지 지금 고민 중이라서요. 자, 여기다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차피 뒷부분에서 할 건데 미리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형태? 명사가 나오고 오케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좀 보세요. sorry. 자, 명사 다음에 who 시대 동사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명사 whom 시대 주어 동사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을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주어 동사는요. 짝이에요. 짝짝꿍. 천생연분이라 그랬죠?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만 혼자 나가고 동사만 혼자 나가고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명령문 같은 경우에 go, 가라, 오케이? 뭐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 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뻔해서 생략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칙상 주어는 혼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갈 수는 있는데 주어 혼자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목적어는요. 목적어잖아요. 목적어는 주어 동사의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는 혼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격은 혼자서 나갈 수가 없다. 만약에 얘가 나가고 싶죠? 그러면 동사하고 같이 나가야 돼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겠고요. 중요한 건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 자, 여기다가 제가 적겠습니다. 자, 요 구조일 경우에 오케이? 어떤 구조가 생겨나게 되냐면 자, 명사가 나오고요. 자, 주어 동사 이렇게 수식 구조가 남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잖아요. 수식이에요. 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수식입니다. 알겠죠? 이게 상당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가 빠진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고요.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하자면은 이런 거죠. The
person I meet 그러면 어떤 거죠? 내가 만난 그 사람 이게 되죠. 또는 the book I read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읽은 그 책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면 차라리 생략을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장 분석 공부하실 때 명사 다음에 조동사가 나면 얘는 명사 수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또 여기 이 사이는 뭐가 빠진 것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것이다를 알면 좀 더 여러분의 영어가 탄탄해지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연관된 문법사항을 하나 정리할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워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꼭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2번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all of whom이라는 게 있어요. 자, whom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한 거죠? 사람을 대신한 거죠. 그래서 물론 all of which도 있어요, 여러분. all of which도 있습니다. all of which도 있어요. 그럼 which는 무엇을 대신한 걸까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당연히 사물이겠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포인트 하신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whom을 할래, which 할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면은 whom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물이었다면 이렇게 which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all of whom과 all of which는 어떻게 펼쳐서 쓸 수 있다? 우리 whom이나 which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다? 접속사와 명사를 합한 것이다. 그래서 접속사 명사를 합하면 이것이 뭐가 된 거다? whom과 which가 된 거다. 그래서 이 댐이 사람이면은 whom이 되겠고 사물이면은 which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자 근데 이 얘기를 과연 왜 할까를 봤을 때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보세요. The company employs 7 graphic artists and all of them are women.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고요. and 다음에 all of them are women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서로 독립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고용합니다. 7명의 그래픽 아티스트를요. 문장이고요. and 그리고요. all of them 주어고요. are women 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them은 누구를 받아주죠? 이때 them이 받아주는 것은 바로 7 graphic artist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문법이 나오죠. 여기 같은 명사 있네? 얘 대명사야. 접속사. 접속사랑 대명사 합하면 뭐가 되지?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돼. 그런데 of 다음에 them이 목적격인데 이게 목적격이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이거 목적격이죠. 전치사 다음에 있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목적격. 간단해요.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는 뒷문장에 얘가 하는 역할을 보는 거죠. and하고 목적격이잖아요. and하고 목적격 대명사죠. 굳이 한번 써드리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nd가 접속사고요. 접속은 관계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죠. 물론 관계라는 말 속에는 안명사 수식한다는 의미까지 더 들어가 있고요. 자, 근데 them은 대명사인데 they는 주격이죠. them은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them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 목적격 대명사가 되죠. 네, 그래서 자 결국 얘와 얘를 합한 거예요. 그 얘와 얘를 합했다는 얘기는 관계사와 얘를 합했다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될까? 이름이 결국은 그렇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있다? whom하고요. which하고요. that이 있죠. 오케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때 them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다? whom이나 that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전치사 다음에는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쓸 수 있다? whom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whom으로 바뀐 문장이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 가시게 되면 The company employs 7 graphic artists까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and하고 them을 합해서 이게 뭐가 된 거다? whom이 된 거죠. 네. 그리고 all of whom이 된 거예요. all of whom이 된 겁니다. all of whom이 된 겁니다. are women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 하나의 두 개의 독립된 문장이죠. 그래서 대명사 똑같은 거 대명사 접속사 합해서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이 된 거예요. 얘가 사람이니까 whom이 된 거고요. 만약에 사물이면 뭐가 될까요? all of which가 되었겠죠. 사물이면 사람이니까 whom이 된 거고요. 사물이었다면 which가 됐겠죠. which가 됐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돼서 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이 결국 중요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보세요. 자, 회사는 고용합니다. 7명의 그래픽 아티스트들요. 여기서 and가 있죠. 그리고요. 그들 바로 7명의 아티스트들 중에서 모두 그 사람들 중 모두가 이때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이 7명의 그래픽 아티스트들 중에서 모두가 뭐다? 여성이다. 라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조금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명사가 있고요. 여기 뭐가 나오고 있다? all of whom. 사물이라면 뭐를 쓸 수 있다? which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드리면 자, 이때 명사다. 그냥 순수하게 자,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all of whom이라던가 또는 all of which라던가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뭐가 되면은 사람이면은 뭐가 되고 all of whom이 되겠고요. 사물이 뭐가 될까요? all of which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사람이면은 이렇게 whom이 되고요. 사물이면은 이렇게 which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하죠. 자, 그 예술가들 중에서 모두가 그러면 all이고요. 그 예술가들 중 대부분 되죠. 그 예술가들 중 몇몇도 되죠. 그 예술가들 중 3분의 2, 그 예술가들 중 70%, 그 예술가들 중 1명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양하게 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ll of도 좋고요.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most of, 몇몇 그러면은 some of, 아니면은 뭐 분수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percent도 쓸 수 있고요. 또는 one도 쓸 수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 뒤에 of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포인트. 이렇게 해서 얘네가 결국 안명사 수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 다음에 whom과 which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이런 표현을 달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 모두, 이 사람들 중 대부분, 이 사람들 중에서 몇몇, 이 사람들 중에서 뭐 3분의 1, 이 사람들 중 몇 퍼센트, 이 사람들 중에 1명 이런 게 돼요. 또 만약에 사물이라면 which를 쓴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 중에 모두, 이것들 중 대부분, 이것들 중 몇몇, 이것들 중 3분의 1, 이것들 중 뭐 20%, 이것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까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공부 이제 많이 한 겁니다, 저희가요. 자, 그럼 다시 이리로 돌아오셔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이 구조가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오케이? 이때는 그 여자들 중 모두니까 무슨 동사 썼죠? 복수 동사 썼죠. 네. 그래서 나중에 수일치 할 때 배울 건데요. all of 대신에 뭐 most of, some of, 분수 of, percent of를 쓰죠. 그때 모두, 뭐 대부분, 몇몇, 뭐 분수, 퍼센트는 스스로 수를 결정 못해. 이거 보고 단수 복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누가 결정하냐면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 복수를 결정해요. 근데 앞에 whom은 artist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얘가 복수가 되다 보니까 결국 동사가 are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자 all of whom이 아니라요. 만약에 one of whom 되죠. one of whom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결국 그 7명의 예술가들, 그래픽 아티스트 중에서 몇 명이다? 결국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럼 한 명이 여성이다 이렇게 되면 동사가 are이 될까요? is가 될까요? 그렇죠. is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is woma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ll of whom 이라는 표현도 알아두는데, 자, 만약에 one of whom 이렇게 되면 동사 뭐가 된다? 단수다 라가 되고요. 이 부분은 뒤에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설명해 드려도 되는데 좀 한번 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표현 좀 알아두시고요. 뒤에 또 차근히 연습해 나가겠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꾼 것이 이 문장이 된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고용한다 7명의 그래픽 아티스트들을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 이런 거죠. 미안해. 왜 자꾸 여자들이라고 그러지? 내가 예술가 하니까 여자들이 생각이 나나 봐요. 오케이. 자, 그 사람들 중, 그 그래픽 아티스트 중에서 모두가 뭐다? 여성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두 번째와 네 번째는 그 틀린 문장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이 and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이 관계대명사 속에 and가 있죠. 이 속에 접속사가 있죠.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the company employs 7 graphic artists가 되고 자, 이 artist 다음에 여기 all of whom이라는 게 보이죠. whom이나 위치가 보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조금 이런 것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단 수식이 시작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자,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사나 접속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있거나 하나만 하면 되는데 and와 whom이 같이 나왔어요. 어디가 틀렸죠? 예, 그렇죠. 얘가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제 포인트가 된다? 접속사 중복이란 얘기예요. 접속사 중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예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예요. 밑에 봅니다. 오케이, 네 번째 문장 보세요. The company employs 7 graphic artists까지 하나의 문장이고요. All of them are women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뭐가 없죠? 예, and가 있던가, 문장 연결하려면 and가 있던, 접속사가 있던가, 그죠? 얘가 있던가, 아니면 얘를 뭘로 바꿔주던가, 관계대명사를 바꿔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런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틀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아서 틀린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접속사나 또는 관계사 생략의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네, 이 정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내용은 또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했고요. 자, 2번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재미있는 포인트고 뒤에 문제 풀이하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마찬가지로 관계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예, 접속사가 된다는 얘기죠. 접속사가 되고, 자, 그 속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바로 뒷문장에 뭐가 되는데 소유격이 된다는 얘기죠. 이 명사가 소유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일단 두 문장을 연결하고 접속사가 있으니 근데 이 명사가 뒷문장에 소유격을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유격은요. 문장에서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소유격은 수식이에요. 수식이기 때문에 뭐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은. 큰 틀의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My friend is kind.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얘가 동사고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보호가 됩니다. 자, my friend라고 할 때 my가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소유격이 되냐면 소유의 의미가 있다는 얘긴데요. 내 친구가 소유하고 있는 친구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소유격은 여러분, 오케이, 우리 대명사 할 때 앞에서 했는데 my라던가 그죠, 뒷부분에서 하겠네요. 이론 과정이니까요. my라던가 her이라던가 이게 소유격인데요. 소유격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식받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죠. 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대명사 부분에서 배우실 거고, 일단 원칙은 소유격은 수식받는 뭐가 있다? 명사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소유격이 아니라 이 명사가 주인공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my를 빼버려. 문장이 어때요? 계속 완전해. 주어 동사 보로 완전해요. 얘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문장 틀에서 보면. 의미만 좀 추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사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가 되거든요. 사실 후주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격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소형이라고 하죠. 그럼 소유격은 apostrophe s 붙이면은 소형의라는 이게 소유격이 돼요. 오케이? 후도 마찬가지죠. 후주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라는 이게 소유격이 돼요. apostrophe s 붙이면 소유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주는요, who is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담이고요. 그냥 살짝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주가 된다. 근데 그죠? 이게 소유격이란 얘기죠. 반드시 수식받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 완전한 구조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뒷부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결국 얘가 뒷문장의 소유격이 된다는 이 명사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하다?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포인트가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될 것이다. 일단은 수식의 관계는 여전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일단은 수식이니까 무슨? 자, 수식이니까 관계죠. WH가 명사, 수식이니까 관계고요. 자, 얘가 얘를 대신하는 건 맞습니다. 얘가 얘를 대신하고 있어요. 대명사인데 어떤 식으로 대신하고 있냐면 소유격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죠? 그래서 얘가 얘의 소유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문을 볼게요. I met a woman. And the woman's father is a doctor.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I met a woman 이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요. The woman's father is a doctor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and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서 한 여자를,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의사야. 이게 돼요. 그래서 the woman's는 앞에 뭘 받아주고 있죠? the woman하고 똑같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 공통된 명사인 the woman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소유격의 형태죠. 그리고 and를 합해줘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가 돼? 접속사가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얘가 이제 명사잖아요. 명사가 이제 대명사로 바뀌겠죠? 그런데 이 명사가 바로 무슨 격이죠? 소유격이 되는 거죠. 이 명사가 소유격이잖아요. apostrophe s 붙었으니까. 바로 뒷문장의 소유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가 명사인데 얘가 무슨 격이 소유격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소유격 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and와 the woman's를 합해서 이게 뒤에 게 소유격이 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로 바꿔준 게, who's로 바꿔준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I met a woman whose father is a doctor 이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woman 있고요. whose 소유격이 됐고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내가 만났다 한 여자를, 근데 보세요. 이때 whose하고 woman은 같은 거죠. 그죠? 이때 woman하고 수식받는 이 woman하고 그리고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다? 의사다.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의 아버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바로 이 여자를 말을 하잖아요. 자, 그 여성의 아버지는 뭐다? 의사다. 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완전하다는 거. 그죠? 완전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케이? 얘가 주어가 되고요. 얘가 동사가 되고요. 보호가 돼요. 왜냐? 소유격은 문장의 틀의 역할이 아니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뒷명사 수식의 구조만 하기 때문에 구조에는 전혀 완전 불완전 구조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 후술래, 후술래, 흠술래, 후주술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문제가 될 때는 그랬을 때는 해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해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석으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항상 안명사의 뒷명사, 안명사의 뒷명사, 안명사의 뒷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I met a woman. 내가 만났어요. 한 여자를. 그 여성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그 여성의 아버지는 의사야.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장 보면서 한번 확실하게 다져볼게요. I have a brother whose job is an actor이 되겠고요. A brother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후주 수식입니다. 자 먼저 뒤를 확인하시면 완전하죠. 뭐죠? 주어 동사 보호가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해석입니다. 해석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은 안명사의 뒷명사 오빠의 직업, 오빠의 직업, 오빠의 직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후주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하면 나는 직업이 의사인 한 오빠를 만났어가 되겠죠. 네, 막상 해석할 때는 이거 안 하시는 게 더 명쾌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면은 the salesperson whose sales figure exceeded the company target by 10% received a complimentary bonus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뭐죠? the salespers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WH 수식 구조가 되겠죠. 자, WH는 자기만의 동사를 가집니다. 두 번째 동사가 received가 돼서 여기까지 수식이 돼서 관계대명사절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체 구조 보시면 그 salesperson 판매사원이 received 받았다. complimentary bonus 보상 보너스를 받았다. 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앞에 salesperson하고 sales figure를 보시면 판매사원의 판매수치, 판매사원의 판매수치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 뒤를 보시면 완전하죠. 동사가 있고요. 앞에가 주어겠죠. 얘는 뭐죠? 목적어가 됩니다. 얘는 전면구로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확인하셨어요. 해석하게 되면 판매 수치가 회사의 타겟을 10% 이상, 그죠? 10% 초과한 그러한 판매 사원이 받았다. 보상 보너스 받았다. 라가 되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마지막 갑니다.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is still looking for a candidate whose backgrou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vacant position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가 주어가 되고요. 얘가 동사가 되고요.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나머지 후주 나왔으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고요. 뒤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문장 끝까지 수식이 됩니다. 자, 먼저 뒤를 확인해 보시면 완전하죠. 자, 백그라운드, 배경이 충족시킨다 필요 조건을 전면구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배경, 후보자의 배경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주가 맞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해석을 하게 되면은 Human Resources Department는 인사부라고 합니다. 자, 인사부는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고 있죠? 빈 자리, 공석을 위해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어떤 집 배경이 자격이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후보자를 찾고 있다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정리가 다 되셨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올 때 뭐 후주 대신에 뭘 써두기도 하고 뭐 위치 같은 것을 써두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때 위치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명사 위치 불완전, 명사 위치 불완전, 명사 위치 불완전이다 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좀 쉬셨다가 관계대명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들어가도록 할게요.